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온 남자친구. 그런데 왜 저는 낯선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혀야 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대학교를 졸업한 24살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단 몇 시간 차이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날 바로 제 졸업식 날이었거든요. 졸업식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어요.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학점 관리하느라, 과제하느라, 토익 점수 올리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죠. 특히 4학년 때는 취업 준비까지 병행하느라 거의 매일 새벽 2, 3시에 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졸업장을 받는 순간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버틸만 했어요. 졸업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사복을 입고 강모를 쓰고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드디어 졸업이구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는 지방에 계셔서 오시기가 어려우셨어요. 동생 입학식이랑 날짜가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제 졸업식은 못 오시게 된 거였죠. 전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꼭 가고 싶었는데.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지만요. 그래도 다행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제게는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는 27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과제로 힘들어하면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같이 있어주고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을 때면 맛있는 거 사들고 와서 위로해주곤 했죠. 무엇보다 항상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제 선택을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졸업식 전날 밤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몇 시에 끝나? 제가 대충 시간을 알려줬더니 자기가 꼭 가겠다고 했어요. 사실 평일이라 회사 때문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반차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엄마는 못 오시지만 내 곁에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외롭지 않았어요. 졸업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학사복을 입은 졸업생들, 꽃다발을 든 가족들, 여기저기서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죠. 강당 안으로 들어가니 동기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졸업이다. 이제 사회인이야.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시작을 기다렸죠. 총장님 훈사가 있었고 각 단과 대학별로 졸업장 수여식이 진행됐어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단상으로 올라가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던 게 기억나요. 졸업장을 받아 들고 단상 아래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입생 때 낯선 캠퍼스에서 헤매던 기억, 처음으로 과 친구들과 MT를 갔던 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던 일들, 동아리 활동하면서 웃고 떠들던 순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식이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졸업생들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저도 핸드폰을 꺼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어요. 남자친구였어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제게 달려오고 있었죠.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와, 남자친구다. 완전 로맨틱하다. 이러면서 부러워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앞에 도착해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꽃다발을 건네줬어요. 축하해. 우리 여자친구 졸업 정말 축하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못 오셨지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는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도서관 앞에서, 제가 좋아하던 벤치에서, 단골 카페 앞에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이렇게 서봐. 이번엔 꽃다발 들고 웃어봐. 정말 열심히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캠퍼스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았고 햇살도 따뜻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사진을 다 찍고 나서는 같은 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를 보고는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졸업 축하드려요. 남자친구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단체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 취업은 어떻게 됐어? 나는 이번 달에 입사해. 와, 축하해. 그런 대화들이 오갔죠. 졸업 후의 계획, 앞으로의 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확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뒤를 돌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그냥 몸이 뒤로 휘청하면서 균형을 잃었어요. 앗! 하는 소리만 간신히 나왔죠. 친구들도 깜짝 놀라서 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황급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 전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그 여자는 눈에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분노에 차 있었어요. 저는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봤죠. 혹시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있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연이 진짜 양심도 없냐? 약 혼자 있는 남자랑 놀아나고 즐겁냐? 약 혼자요? 무슨 소리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남자친구한테 약 혼자가 있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여자는 더 화가 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몰라? 네가 지금 모른다고 해?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주변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졸업식 분위기가 한순간에 험악해졌죠. 제 친구들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남자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 진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욕을 퍼부었어요. 네가 뭔데 남의 남자를 빼앗아? 네가 뭐가 잘났다고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거야? 저는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남자를 빼앗았다고요? 제 남자친구인데요? 2년 동안 사귄 사이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제 남자친구예요. 2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남자친구? 2년? 웃기고 있네. 이 남자는 나랑 약혼한 사이야. 이미 우리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도 다 마쳤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약혼? 상견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저는 고개를 돌려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이 여자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줘.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질끈 깨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제 친구들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야, 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친구 하나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물었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개만 저었을 뿐이에요. 그 여자는 제 반응을 보더니 더 화가 난 듯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믿기지 않아? 그럼 증거를 보여줄게. 여자는 휴대폰을 조작하더니 제 얼굴 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거기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떠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그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 댁에 같이 가자. 응, 알았어. 몇 시에 갈까? 여보, 오늘 회사 일찍 끝나면 우리 저녁 같이 먹을래? 여보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여보라고 불렀다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흔들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자가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친구와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까지. 그 사진들 속에서 남자친구는 웃고 있었어요. 제게 웃어주던 그 미소 그대로. 제가 특별하다고 믿었던 그 표정 그대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둘 중 하나였을 뿐이구나. 이거 봐. 이건 지난달에 제주도 갔을 때 찍은 거야. 우리 둘이서만 갔어.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지. 여자가 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지난달이요? 지난달에 남자친구는 제게 뭐라고 했죠?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했어요. 주말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상견례 날 찍은 사진이야. 우리 부모님들이랑 이 남자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만났어. 양가 어른들이 다 우리 결혼 허락하셨고, 여자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양가 부모님들로 보이는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이 여자가 앉아 있었죠. 마치 정말로 약혼한 커플처럼. 아니, 실제로 약혼한 커플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 여자가 대신 대답했어요. 언제부터냐고? 처음부터지. 이 남자는 나랑 사귄 지 4년 됐어. 너보다 훨씬 오래 만났다고. 4년이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2년 전부터 이미 그 여자랑 사귀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쳐다봤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대답해봐요. 이게 진짜예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미안해. 딱 그 한마디였어요. 미안하다고요? 2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약혼까지 하고 그래놓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2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하고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남자친구는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정해주신 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한테는 왜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사귀자고 한 거예요? 저를 왜 2년 동안이나 붙잡아 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2년 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약혼녀가 있는데 왜 딴 여자를 꼬셨는지 모르겠네. 재미로 논 거야? 아니면 진짜로 이 여자가 좋았어? 여자는 남자친구를 쳐다보면서 물었죠.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괴로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비겁한 사람이구나.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둘 다 놓치기 싫어서 이중생활을 한 거구나. 제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야, 우리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친구 말이 맞았어요. 이 자리에 더 있어봤자 상처만 더 받을 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2년 동안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죠. 뒤에서 그 여자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어요. 강당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은 엉망이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친구가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위로해줬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어요. 졸업식 날이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받아야 할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들고 온 꽃다발은 아직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카페로 데려갔어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저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 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니. 제가 중얼거렸죠. 친구가 말했어요. 그 새끼 진짜 쓰레기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로 쓰레기였어요.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둘 다 속였던 거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한테 온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수 10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기회를 달라고요? 무슨 기회요? 2년 동안 이미 충분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차단해버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2년이 계속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함께 웃었던 순간들, 함께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중 일부는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졸업 후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던 계획도 다 취소했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을 때도 괜찮은 척 했어요. 응, 졸업식 잘했어. 사진 나중에 보내줄게.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제 인생이 엉망인데 엄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었죠. 친구들이 계속 연락을 했어요. 너 괜찮아? 밥은 먹고 다녀? 우리 나와서 만나자. 고마웠어요. 정말로 고마웠지만 저는 아직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남자친구가 꿈에 나왔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라고 불러야겠죠. 꿈속에서 그 사람은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면 화만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뭐가 중요해요? 이미 저를 철저하게 배신했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집에만 있으면서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하는 것도 지쳤거든요. 그래서 나가기로 했죠.
일이라도 하면서 정신을 차려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카페로 출근했죠.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이다. 졸업 축하해.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다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저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자동으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손님을 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카페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여자였어요. 졸업식 날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약혼녀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여기에 온 거죠? 설마 저를 찾아온 건가요? 여자는 저를 발견하자 씩 웃으면서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어요. 어머,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찾기 힘들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여자를 멍하니 쳐다봤을 뿐이에요. 동료가 상황을 눈치채고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친절하게 물었죠. 여자는 동료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 저 얘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만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동료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할까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니저님,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제가 말했어요. 매니저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여자는 저를 따라 나왔고 우리는 카페 옆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조용한 곳에서 여자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졸업식 날은 미안했어.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사과라니요? 갑자기 왜 사과를 하는 거죠?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도 그 남자한테 당했어. 너만 당한 게 아니라고. 네. 무슨 소리죠? 저는 여자를 쳐다봤어요. 여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 남자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너랑 헤어졌다고 했거든. 졸업식 날 너를 보기 전까지는 나도 몰랐어. 그 남자가 아직도 너랑 만나고 있는 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그날 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제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한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진짜 화가 났어. 내 남자를 뺏어간 줄 알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우리 둘 다 속인 거더라고. 너한테는 나 얘기를 안 했을 거고 나한테는 너랑 헤어졌다고 거짓말했던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너처럼 당했어. 4년 동안 사귀면서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라는 건가요? 그럼 진짜 나쁜 건 그 남자 혼자였던 건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화면에는 또 카카오톡 대화가 떠 있었어요. 이번에는 남자친구와 여자가 최근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왜 졸업식에 나타난 거야? 남자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네가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지. 여자가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약혼 깨진 거 다 내 책임이야. 약혼? 네가 약혼 깨자고 한 거잖아.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서로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네요. 그래서요? 제가 이걸 왜 봐야 하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나도 그 남자랑 헤어졌어. 약혼도 파기했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저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그 남자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엄마가요? 제가 되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남자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면서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건 너라고 하더라. 너 이름까지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 연락처를 알아냈어. 그 남자 핸드폰에서 몰래 봤거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게 뭔데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 엄마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약혼은 자기가 시킨 거고 아들 마음은 원래 너한테 있었대. 그러면서 너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요? 여자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엄마가 진심인 것 같더라고. 심지어 너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날 생각 없어요. 다시는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자가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똑같이 생각하거든. 근데 그 엄마가 너 카페 알아낸 것 같아. 아마 곧 찾아올 거야.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그 남자한테 물어봤거나 아니면 너 SNS를 뒤진 거 아닐까? 저는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그 엄마가 찾아온다고요? 저는 더 이상 그 가족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졸업식 날 너무 심하게 했어. 너도 나처럼 당한 거였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여자는 돌아갔고 저는 카페로 다시 들어갔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 엄마가 찾아온다고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불안했어요. 정말로 그 엄마가 나타날까 봐.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로 그 엄마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카페에서 일했어요. 혹시 그 엄마가 나타날까 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후 4시쯤 카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죠. 단정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여자였어요. 제 나이로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깨달았어요. 약혼녀가 보여줬던 상견례 사진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엄마였던 거예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로 찾아왔구나. 정말로 저를 찾아온 거구나. 그 여자가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꼭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으로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카운터 뒤에 서서 그 여자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 엄마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이인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기, 지금은 근무 중이라서요. 제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죠.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릴게요.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릴 테니까 끝나면 잠깐만 시간 내줘요. 그러면서 카페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 하지만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평범한 손님처럼요. 동료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제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남은 근무 시간 동안 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여자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됐죠. 그 여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겨우 10분, 15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제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걸까? 약혼녀가 말했던 게 사실일까?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됐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어요. 동료한테 먼저 간다고 인사를 하고 천천히 그 여자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죠. 그 여자는 제가 다가오자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여기서 얘기하기 그러면 밖으로 나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 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서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기 시작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자마자 그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민준이 어머니예요. 민준이요. 제 전 남자친구 이름이었죠. 이제는 듣기도 싫은 이름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직접 보니까 사진보다 더 예쁘네요. 우리 민준이가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쾌했죠. 칭찬은 필요 없어요. 본론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당신 때문에. 네. 저 때문이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거짓말하고 배신한 건 그쪽 아들인데 왜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준이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밤마다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잔대요.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고요. 그게 제가 알바인가요? 자업자득이죠. 제가 말했어요. 그건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예요. 제가 동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요. 당신한테도 은지한테도. 은지요. 그게 약혼녀 이름이었나 봐요.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엄마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대체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민준이가 진짜로 사랑한 건 당신이에요. 은지랑 약혼한 건 제가 시킨 거예요. 집안끼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고 조건도 잘 맞아서 제가 강하게 권유했거든요. 민준이는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당신이 있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흔들렸어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남자친구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결국엔 약혼을 했잖아요. 저를 속이고 이중생활을 했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변명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준이 마음속에 있던 건 항상 당신이었어요. 은지는 글쎄요. 의무감 같은 거였을까요?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용납할 수 없어요. 저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약혼녀가 있다고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이나요.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민준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 부탁하려고요. 부탁이라니요? 설마.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약혼녀가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러 온다고 했죠.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역시나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민준이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요. 은지랑도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는 당신만 생각한대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저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안 된다니까요.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당신이 정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실 부인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여자가 설명했어요. 민준이랑 결혼하세요. 그리고 은지는 글쎄요. 명의상으로만 남는 관계로 하면 돼요. 옛날 양반 집안처럼요. 당신이 본처가 되고 은지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죠? 21세기에 2026년에 정실 부인이라니요? 이건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도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잖아요. 당신이 민준이 곁에 있을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 은지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형식적인 관계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은지 씨는 그걸 알고 있어요? 동의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 여자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직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설득할 수 있어요. 은진의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워낙 가까우니까 이해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 둘만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이서 돌아가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그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저를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좋은 직장도 구해드릴 수 있고요. 우리 집안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돈이라고요? 저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들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당신도 민준이를 사랑했잖아요. 2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 감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사랑했었죠. 과거형이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람이 역겹기만 해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저를 바보로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 여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발요. 엄마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당신 잘못이에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저는 돌아서서 공원을 나왔어요. 뒤에서 그 여자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황당함과 배신감이 뒤섞여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실 부인이라니요. 21세기에 그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실 부인이 되라고요? 명의상으로만 있는 관계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죠? 저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예요. 그 누구도 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SNS도 비공개로 돌리고 만약 또 찾아온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카페 매니저님한테도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중년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없다고 해주세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매니저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셨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다행히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한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차단을 해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포기한 건지는 몰랐어요. 어쨌든 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약혼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통화 좀 할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고 어차피 피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약혼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은지.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죠.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남자 엄마가 나한테도 찾아왔어. 어제. 아, 역시나요. 저만 찾아간 게 아니었구나. 뭐래? 제가 물었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완전 미친 소리 하더라. 나보고 명의상으로만 남아달래. 그러면서 너를 정실 부인으로 들인다나 뭐라나. 진짜 기가 막혔어. 저도 똑같은 제안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나한테도 똑같은 소리 했어.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은지가 동의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확실하게 거절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했지. 저는 은지한테 고맙다고 말했어요. 같이 단호하게 거절해줘서. 우리 둘 다 당한 거잖아.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 은지가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말이야. 은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졸업식 날 너무 심하게 했어.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해해.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화났을 것 같아.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확실하게 거절해줘서. 만약 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것 같아. 집안 압력 때문에. 저는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해. 사랑은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거니까. 은지가 동의했어요. 맞아. 나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 앞으로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어. 집안 배경이나 조건 같은 거 보지 말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럴 거야.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 우리는 서로 힘내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그 엄마도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죠.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집안이 내부적으로 엉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끼리도 싸우고 남자친구는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솔직히 동정심 같은 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저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취업이 확정됐어요. 제가 지원했던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거든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 인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죠. 친구들이 축하해줬고 엄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엄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입사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저는 그 시간을 제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여행도 다녀오고 하고 싶었던 운동도 시작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특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정말 그랬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죠.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남자친구 안 만나?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아직은 연애보다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거든요. 제 커리어를 쌓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저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저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쌓아갈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죠. 대학 4년 동안은 어쩌면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졸업장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서예요. 저는 아주 힘든 방식으로 그걸 배웠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은지를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은지도 새 직장을 구했대요. 그리고 요즘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너 만나서 다행이야. 은지가 말했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그 집안 압력에 못 이겼을 거야. 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도 내 덕분에 힘을 얻었어. 같이 버텨줘서 고마워. 우리는 앞으로도 가끔 만나기로 했어요. 같은 상처를 겪었고 서로를 이해하니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서로를 미워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대학 동기들을 만났어요. 졸업식 날 그 소동을 겪었던 친구들이었죠. 다들 저를 걱정했어요. 너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정말이었어요. 이제는 괜찮았거든요. 물론 가끔 생각나면 아직도 화가 나지만 예전처럼 울거나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길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입사 첫날이에요. 새로운 회사,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시작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더 성숙해 보였고 더 당당해 보였어요. 졸업식 날 학사복을 입고 봤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는 순진했고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고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도 배웠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독립적인 제 모습이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저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어요. 다들 친절했고 회사 분위기도 좋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를 하자 선배들이 웃으면서 환영해줬어요. 이 순간이 진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같은 팀 선배였어요. 혼자 먹기 뭐하지? 우리랑 같이 먹자.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도 불렀어요.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이런 게 바로 건강한 관계구나. 거짓말이 없고 숨기는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 퇴근길에 핸드폰을 봤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첫 출근 어땠어? 힘들지는 않았고?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너무 좋았어. 걱정 마. 정말이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좋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긴장됐는데 막상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온 남자친구. 그리고 머리채를 잡힌 그 순간. 그때는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준 계기였죠.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사랑은 맹목적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위험 신호도 무시하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자친구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도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신호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확실히 할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로 저를 존중하는지, 숨기는 게 없는지, 솔직한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볼 거예요. 더 이상 순진하게 믿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거예요. 오늘 밤은 푹 자야겠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배정받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아요. 바쁘게 살 것 같지만 그게 좋아요. 바쁘게 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커리어도 쌓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요.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배신한 건 상대방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사랑했을 뿐이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죠.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감사합니다.